달궈질 대로 달궈진 지구. 지구는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랜 가뭄은 생명을 위협하고 캘리포니아에선 46도의 폭염이 100일간 이어졌습니다. 초대형 산불은 수시로 지구를 덮치고 북극의 빙하도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올 여름엔 슈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죠.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0초.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많은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늦출 열쇠가 숲에 있다고 말합니다.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우선 목재의 가치가 증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생물 다양성, 그리고 수온 함양 기능,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사태 그리고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건강한 숲의 가치. 지구 종말의 시계를 늦출 열쇠를 찾아 우리는 지금 숲으로 갑니다. 조용하던 숲엔 건강한 숨소리가 가득합니다. 산에 난 작은 길은 자전거 트랙이 되고 숲은 생기 넘치는 레포츠의 현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숲은 언제부턴가 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무도 있고 다양한 풀, 그리고 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공기 너무 좋고 아이한테도 되게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숲이 지금처럼 큰 역할을 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민둥산과 황무지로 변해버린 우리 땅. 당시는 무조건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백두대간에 자리한 대관령. 이곳에 그 진안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예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한 통로였던 대관령은 광활한 초원과 100년 이상 된 소나무와 전나무가 모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바람이 세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강한 바람에 한쪽으로만 춤을 추는 나무들. 그런데 대관령 정상에 통나무 울타리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대관령 지역은 특히 바람이 강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림을 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고 그 식재목 주변에는 다양한 바람을 차단하는 방법, 목책이나 통발,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그것이 성공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그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강설량 탓에 한 번 황폐해지면 자연 복구가 힘든 곳. 고민 끝에 방풍 울타리를 세워 나무를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닌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숲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숲으로 가는 길이겠죠. 이렇게 산림의 관리와 임산물의 수송을 위해 만든 도로를 임도라 부릅니다. 하지만 한땐 왜 길을 만들어 산을 두 동강 내냐며 불편 어린 시선도 많았는데요. 인도는 그럼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을 찾아 강원도 인제의 한 숲에 왔습니다. 초록의 빛깔과 하늘로 쭉쭉 뻗은 새하얀 기둥에 어울려 마치 동화 속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곳. 이곳은 자작나무 숲입니다. 1974년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자작나무를 심어 특별한 공간을 만든 거죠. 건강한 숲을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지금은 자작나무에 오리나무 좀이 퍼지기 시작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 중입니다. 숲이 밀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좁다 보면 이 해가 들어오는 그 일조량이 적다 보면 병해충 발생이 좀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도의 숲가꾸기를 해서 여기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 나무들을 좀 솎아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솎아배기를 통해 생육 공간을 확보하고 빛이 숲 아래까지 들어오게 하는 등 적절한 숲 가꾸기로 건강하게 가꾼 숲. 독특한 풍광에 철저한 관리가 더해진 숲엔 많은 이들이 찾아오며 숲도 더욱 커졌습니다. 관리해야 할 곳이 많아지다 보니 임도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 지금도 새로운 임도를 개설해 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길은 숲을 건강하게 하고 숲을 찾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산을 터전으로 하는 누군가에겐 감사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바닷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경남 남해. 그런데 어째 산 전체가 황토색입니다. 온 산을 덮은 황토빛의 마른 풀과 그 사이사이 얼굴을 내민 초록불의 정체는 모두 고사리입니다. 따뜻하다 보니까 해변 가고 이러니까 밀감나무를 심었는데 실패하고 또 일본산 감을 심었다가 실패하면서 그 밑에 고사리가 이제 생성된 거죠. 그게 이제 많이 퍼지니까 그걸 시장에 가서 팔아보고 하니까 돈이 되니까 인근 밭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전국 최대의 고사리 산지인 남해군 창선면. 고사리는 이곳의 가장 큰 수입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확 시기인 3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진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바쁩니다. 이젠 수확한 고사리를 산 아래로 운반할 차례. 지금이야 이렇게 화물차로 이동을 하지만요. 임도가 생기기 전까진 지게에 싣고 산을 내려가야 했답니다. 고사리 주변 쪽에도 그 둘레길이 있어서 그 관광객이 지나가시면서 주변에 지역 상권도 그 활성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농작물도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남해로서는 엄청난 그 소득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업뿐 아니라 관광면에서도 마을의 보물이 되는 임도. 이곳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이웃 동네에 산불이 났었는데 이게 고사리가 바짝 건조해 있기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올라옵니다. 이게. 삽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옆에 동네지만 이 산 너머까지 이 고사리밭에 불이 오고 헬기가 6대 와서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불 끄는데 걸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좁다 보니까 이 소방차가 못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산불은 총 213시간,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고 축구장 4,700여 개의 면적에 피해를 남기며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다시 찾은 피해 현장. 푸른 산 사이 남아있는 잿빛 흔적이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곳의 대형 산불 속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곳이 있습니다. 금강소나무 약 8만 5천 그루가 서식하는 산림유전자 보호림입니다. 유전자원 보호구역이기에 이곳까지 산불이 번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요. 다행히도 전체 면적의 약 6% 정도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지난해 건설한 산불 진화 임도 덕으로 꼽고 있습니다. 임도를 닦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산불이 내려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진화 인력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저지선도 역할을 하면서 침투선도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도의 노폭이 3m 정도인데 반해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5m 정도의 노폭과 인근에 약 3만 톤 정도의 물을 가둔 취수댐도 설치돼 있어서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양양에서 간성 지역, 현재 이 지역입니다. 이 양간지풍이 부는 이 지역은 상당히 산불에 취약한데 해마다 3, 4월이 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헬기가 못 드는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임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임도를 많이 건설해야 된다 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숲을 제때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나가노현에 그 현장이 있습니다. 나가노현은 산림 면적이 현토의 약 80%를 차지하는 산악지역인데요.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란 뜻의 이 아판숲은 마을의 자랑입니다. 자연이 만든 안식처에서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곳이죠. この中に入ると、要はここの要は森で風で木が揺れる音であったりとか葉っぱこすれる音であったりとか、鳥の声であったりとかがよく聞こえる場所です。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는 숲이란 목표를 가진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ここは、やぶだらけです。つるが絡まって、低木がはびこっていて、で、やぶだらけになっていて1メートル2メートル先がどうなってるかわからないぐらい暗い森でした。 전쟁과 고도 성장을 거치며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가기 시작했고 벨 나무가 없어진 숲은 방치돼 유령의 숲으로 변해간 거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마을에 정착한 니콜 씨가 마을의 숲을 사들여 마을 사람들과 가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새들이 둥지를 틀만한 곳만 남기고 시든 넝쿨과 잡초를 제거하고요. 병든 나무도 정리해가면서 숲을 가꾼 거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3つあります。1つは生物多様性。やっぱいろんな生き物が住めるようにしたいっていうのが1つです。で、もう1つは生産性、プロダクティビティですね。何かに利用するためにはまっすぐな木がいいとか、あとは森からの恵みもちゃんと取れ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部分も一つ考えていきましょうとしています。あらゆる面でバランスを取るようにしている。なので、生物多様性と生産性とバランス、この3つを基本方針にして森づくりしてます。 그 결과 검은 유령의 숲은 초록의 색을 되찾았고 93종류 이상의 새와 100종류 이상의 곤충 등 원래 주인을 비롯해 많은 동식물이 숲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도 온기를 보탰는데요. 지금은 사전 예약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건강한 숲으로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ここの森を保全しているのは、やっぱり生物多様性、いろんな生き物のために森を整備しています。もともとこの整備する前の森はすごく暗い森だったので、そういう森ばっかりだ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暗い森が好きな生き物たちしか生きられない場所だった。その中でいろんな生き物を守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これは最終的に人間のためかなと思います。 자연을 위해서도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에게도 모두가 만족하는 숲으로 가꾸려는 노력. 이곳에도 그런 노력이 녹아 있는데요. 속가배기가 한창인 미애현의 목재 생산림입니다. 이곳은 그 목재 생산림으로서 그 우량한 나무를 그 목재로 생산하기 위해서 가꾸고 있는 산림입니다.
어린 나무가 커가면서 그 생육 공간이나 그리고 양분의 요구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과배기와 같은 적극적인 산림 관리를 통해서 생육 공간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경쟁 관계를 완화시키면 오롯이 그 생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양질의 목재 자원으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마치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은 임도. 목재를 생산하는 생산림이기에 큰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임도가 필수지만요. 이것뿐 아니라 일본은 전국적으로 임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헥타르당 3.81m인데 반해서 일본의 임도는 헥타르당 23.5m. 우리보다 약 6배 이상의 임도로 숲을 관리하는 거죠. 철저하게 임업 경영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적에 맞는 임도, 그러니까 간선 임도, 임업 전용 임도, 작업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산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임도를 개설해 많은 이들이 만족하는 숲을 만드는 일본. 그 뒤엔 많은 이들의 고민과 인식 개선이 있었습니다. 国でですね、国を挙げて、やっている森林環境税というものが一つと、長野県独自にやっているこの森林税、というこの2つの税によって、整備を進めているというまず前提があります。でレポート、細かな予算、例えば6億円、7億円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にお金を使って、どういうふうに県民の活動にですねを使われてきたんです。かなり事細かに毎年公表してきております。今年ですね、新たに3000人の方にアンケートを取って得たものなんですけど、継続すべきとかですね、ぜひこの500円の森林税は継続すべきでとか、内容を変えるにしても、継続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方がですね、6割以上の方がですね、継続を希望されているなんて県民の声も出てきています。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도 많은 이들은 지구를 위해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우리는 IT 강국으로서 IT 기술을 산림관리 기술에 접목시킨 스마트 산림관리에 주력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을 많이 해서 디지털 그대로 수치로 숫자로 트윈한다, 복사를 한다, 똑같은 쌍둥이를 만든다. 즉 우리가 이런 숲이라는 어떤 공간을 이런 레이저를 즉 무치상이든 드론이든 항공 혹은 위성 레이저를 쏘아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컴퓨터 속에 똑같은 어떤 실물을 하나의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숲가꾸기를 하고 싶은 대상을 스캔을 트윈화해서 거기서 이제 불량목들을 실제 어떤 감염목이라든지 병해충 혹은 이렇게 부러진 나무라든지 혹은 이런 불량목, 휘어진 나무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베고 나면은 다시 실행하기가 반복이 안 되지만 이 트윈한 그 숲 공간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사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숲가꾸기를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어떤 모습들을 실제 보고 또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위해 먼저 숲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는데요. 수종과 위치, 병해충의 유무, 나무 열매의 양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합니다. 그 후 이를 가상세계에 구현해 자연의 훼손은 줄이면서도 숲을 가꾸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 숲을 찾은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말한 답은 비슷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발맞춰 숲을 지키고 가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건강한 나무를 키워 조림하고요.
풀베기 등 때에 맞춘 적절한 숲 가꾸기로 병해충과 화재 등으로부터 숲을 지키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해 자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탄소의 흡수율도 높이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즉, 그냥 놔두는 것도 막 베어내는 것도 아닌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숲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 숲과나무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탄소 저장고입니다. 숲을 잘 가꾸면 이산화탄소를 약 40% 이상 더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숲 가꾸기에서 나온 나무를 산림 바이오매스나 목조 건축 등 생활 속에서 이용한다면 탄소 고정 효과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숲 가꾸기야말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